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행렬이라는 거는 여러분 행렬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여기 위에 그려놓긴 했는데 이렇게 생긴 숫자 열. 숫자 열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고요. 저렇게 생긴 숫자 모아서 괄호로 묶어놓은 걸 행렬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걸 행렬이라고 불러요. 요거 자체가 이렇게 괄호로 묶인 9개의 숫자 자체가 하나의 행렬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행렬이라는 거는 일단 써보면 행렬은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괄호로 묶은 것. 그래서 이 행렬은 어디에 쓰냐라고 하면 우리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이렇게 엄청 매우 작은 픽셀들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렇죠. 모니터 이렇게 사각형 잘라가지고 픽셀 여러 개 엄청 많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걸 뭐 화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있는 하나의 숫자가 픽셀이 지정하는 하나의 숫자가 약간 행렬 형태로 표현되는 거지. 그런 데서 많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행렬입니다. 두 번째로 성분. 성분이라는 거는 행렬을 구성하는 수 또는 문자. 요 그림에서 보면 이 행렬의 성분은 요런 것들, 이것들이 하나의 성분이 되는 거죠. 행렬에. 아래의 행렬 여기서 본다면 요게 이 행렬의 성분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거 7 이런 것도 이 행렬의 성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열이잖아요. 행과 열이잖아요. 행이라는 게 뭐냐면 행렬의 가로줄. 그러면 열이라는 건 뭐겠어요? 행렬의 세로줄이겠죠? 그래서 처음 배우면 뭐조차도 헷갈리냐면 행이 가로줄인지 세로줄인지조차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플러스 기호 쓸 때 너네 혹시 이렇게 쓰냐? 이렇게 먼저 이거 세로 먼저 쓴 다음에 가로 이렇게 쓰냐? 보통 가로부터 쓴 다음에 세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죠? 이걸로 외우세요. 행렬 이렇게. 알았죠? 행렬입니다. 행이 가로줄, 열이 세로줄이에요. 여기도 표시해놨죠? 이렇게 가로줄을 행. 몇 번째 행인지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세 번째 줄이라면 3행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가 열. 얘가 만약에 또 두 번째 줄이라면 제2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시를 든다면 얘는 제3행 이렇게 부르는 거고 얘는 제1열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m 곱하기 n 행렬. 얘는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 행렬 이런 행렬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3개의 행과 2개의 열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 이렇게 생겼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 곱하기 2 행렬이면 3개의 행, 그러니까 3개의 가로줄, 2개의 열, 2개의 세로줄 이런 식으로. 그럼 2 곱하기 2 행렬이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뭐 1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생긴 거고. 그렇죠?
지금 처음 배우는 거라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m개의 가로줄과 n개의 세로줄로 이루어진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부른다. 순서도 사실 가로줄 거 행렬 그대로 따라서 썼잖아. 가로줄 거 앞에, 세로줄 거 뒤에. 그래서 가로줄 개수 맞춰서 만들어주시고 세로줄 개수 맞춰서 만들어주시면 3 곱하기 행렬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보이시죠? 그죠? 정사각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 이거를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정사각이면 정사각형 할 때 그 정사각이잖아.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행렬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3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여기 밑에 3 곱하기 3 행렬의 예시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뭐 얘가 4 곱하기 4가 될 수도 있고 5 곱하기 5가 될 수도 있고 개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행렬이 이 크기가 이렇게 늘어나겠지. 근데 요렇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안에 숫자들 성분들 봤을 때 약간 정사각형 모양인 거를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것도 정사각 행렬이고 요것도 정사각 행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분이 행도 2개, 열도 2개잖아. 그죠? 2개의 행과 2개의 열이잖아. 그럼 얘는 2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부르겠어요?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겠죠? 4 곱하기 4 되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4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겠죠?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인다는 겁니다. 얘는 지우시고. 그래서 얘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다 했으니까 그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에 따라서 1차도 될 수 있고요. 2차도 될 수 있고요. 3차, 4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부른다. 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다 했는데 그게 몇 개인지에 따라서 저렇게 이름을 붙인다. 제가 여기에는 2차 이렇게 숫자로 썼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보면 이렇게 써주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안 헷갈리시겠죠? 한국어로 써줘요.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요. 그럼 2차 정사각 행렬 가지고 다 문제를 냅니다. 거의 대부분. 넘어갈게요. 행렬이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가면 여기에 A11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죠? 얘는 왜 여기는 AI1J 이렇게 적혀 있잖아. 아니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첨자 보여요 이거? 여기는 너무 화질이 안 좋나요? A 밑에 있는 저 첨자 보여요? 저 11 돼 있잖아요. 저거 혹시 11이라는 말 같나요? 저거 11일 것 같나요? 11일 것 같나요? 11일 것 같나요? 뭔지 보일 것 같아. 근데 11일 것 같죠? 11이에요. A, I, J.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렬에 I 행, J 열 성분을 나타내는 기호가 저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이 만나는 거에 있는 성분이잖아. 그럼 1행, 1열의 성분이잖아. 그래서 A11 이렇게 쓴다고요. 맞죠? 얘는 여기가 지금 I행이라고 했네. I행이라고 했으니까 I번째 가로줄. 근데 열은 1열이지. 첫 번째 줄이니까. 첫 번째 세로줄이니까. 그래서 이 행렬에 I행 1열 성분이니까 AI1 이렇게 적는다. 알죠? 이거 읽는 방법 아시겠죠? 얘는 그러면 뭐라고 읽겠어요? 1행 2열 성분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좀 이따 예제 볼게요. 이렇게 읽는다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여기 예제 바로 있네요. 저렇게 행렬 하나 주고 다음을 구하여라. 첫 번째, 제3행. 행은 뭐라 그랬지 아까? 가로줄이라 했죠? 요 세 개가 다 행이죠, 행. 근데 제3행이라는 거는 몇 번째 가로줄? 세 번째 가로줄. 그죠?
그래서 제3행이라는 거는 4, 0, 마이너스 2 요건데 이 괄호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콤마 찍으시면 안 돼요. 저렇게 반드시 저 행렬 모양 그대로 해서 얘만 뚝 떼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괄호도 반드시 붙이셔야 되고, 왜냐하면 얘 자체도 행렬이 되거든요. 이거 자체도 행렬이야, 행렬. 1 곱하기 3 행렬이에요. 괄호를 꼭 붙이셔야 돼요. 행렬은 괄호를 떼는 순간 그 숫자는 더 이상 행렬이 아니게 됩니다. 괄호를 붙여야 이건 행렬입니다 라고 명시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로 제1열. 1열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첫 번째 세로줄. 그러면 1열 써주시면 마3, 1, 4 이렇게 쓰겠네요. 그다음에 A, 2, 1 뭐라고 읽는다고? 2행 1열 성분. 2행 1열 성분. 두 번째 가로줄과 첫 번째 세로줄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성분. 여기네요. 그렇죠? 이거 할 수 있겠죠? A, 2, 1 두 번째 가로줄과 첫 번째 세로줄이 만나는 점에 위치한 성분을 A, 2, 1이라고 한다. 이 말이 21 아닙니다. 진호야 괜찮니? 그래서 1. 그럼 A, 1, 3은 뭔가요? 뭐라고요? 1, 3 진호 뭐라고? 5죠? 5. 첫 번째 가로줄과 세 번째 세로줄이 교차하는 점에 있는 요 숫자를 A13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5.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물어봐 볼까? 이거 뭔가요? 7.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3번. 행렬 A의 IJ 성분 A, IJ가 다음과 같을 때 행렬 A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연산 많이 시키는 예제거든요. IJ가 뭔지는 다들 알죠? I행 J열, 이거 아까 설명한 그거잖아요. IJ라는 문자는 우리가 뭐 방정식 풀 때 X라는 문자를 주로 많이 쓰는 것처럼 행렬에서는 I랑 J라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뭐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저 IJ가 각각 행과 열을 의미한다. 이걸 아시면 되겠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I가 J랑 같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11, A22 이런 것들이 I랑 J가 같을 때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아니면 A12 이런 것들은 I랑 J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과 열, 똑같은 행과 열에 해당하는 숫자가 똑같다. 그랬을 때 AIJ는 2라고 정의하겠다. 근데 둘이 달라버리면 AIJ는 0이라고 정의하겠다. 그래서 천천히 해볼게요. 적어볼게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I랑 J에 1, 2, 3까지만 넣으세요 이 말이에요. 4부터는 네가 넣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이랑 2랑 3을 각각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먼저 집어넣을게요. 이런 걸 만족하는 게 몇 개가 있는지. A11 얘가 2가 된다는 거죠. A22 얘가 2가 된다는 거죠. A33 얘도 2가 된다는 거죠. 누구나 괜찮니?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많겠죠. 1행에는 1, 2 얘네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다 뭐래요? 0, 0 얘도 요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숫자가 앞에 거랑 뒤에 거 달라버리니까 다 0으로 정의하겠다는 거지. 이렇게요. 그럼 얘를 행렬로 표현해보시면 지금 가로줄 3개, 세로줄 3개죠? I랑 J가 3까지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성분 9개 적어놨잖아. 1행 1열 이거 숫자 2인 것들부터 나열할게요. 이렇게 1행 1열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죠? 여기 2.
2행 2열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도 2. 3행 3열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도 2. 근데 나머지 성분들은 다 뭐라고? 다 0. 이렇게. 그래서 행렬 A는 요렇게 작성하여라 라고 하면 요렇게 작성하시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행렬, 정사각 행렬에서만 됩니다. 정사각 행렬에서만 이렇게 위쪽 왼쪽 끝부터 오른쪽 아래 이렇게 가로지르는 대각선 있잖아요. 얘를 행렬의 주대각선이라고 불러요. 이걸 왜 가르쳐 주느냐? 실제로 있는 용어입니다. 주대각선이라는 용어는. 이걸 왜 가르쳐 주느냐? 이제 나중에 단위 행렬이라는 거를 배울 건데요.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면 어떤 정사각 행렬에서 주대각선의 성분은 모두 1이고 나머지 성분은 모두 0인 행렬. 이 단위 행렬입니다. 그래서 주대각선이라는 용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요건 괜찮았죠? 2번 aij는 2i 더하기 j-3으로 정의하겠다. 단 i는 1에서 2까지. 야, i는 저기서 행입니까? 열입니까? 행입니까? 열입니까? 행이죠? 앞에 거 행이라 했잖아. 뒤에 게 열이고. 행, 열 생각하면 그렇잖아. 그럼 행은 2개고 행은 2개란 말이죠. 열은 3개다. 이 말이죠. 괜찮아요? 그러면 모양을 대략 생각해봤을 때 가로줄은 2개고 세로줄은 3개란 말이니까 아,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은 A11, 여기는 A12, 여기는 A13, 여기는 A21, 여기는 A22, 여기는 A23 이렇게 들어갔겠죠? 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적은 거예요. 그럼 행렬을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 성분들을 숫자로. 그래서 그 성분들이 뭐가 되는지 그 숫자를 계산하라고 이 식을 준 거지. 2i 더하기 j 빼기 3.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A11이잖아. 그러면 1을 저기 i, j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죠? 그럼 뭐 나옵니까? 2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0 나옵니까? 그럼 여기 앞에를 0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A12는 i가 1이고 j가 2. 그러면 i 자리에 1, j 자리에 2 넣어주시게 되면 4 빼기 3이니까 1. 그럼 A13은 뭐가 될지 약간 예측되세요? 예측되세요? 2겠죠? 여기서 i는 똑같잖아요. 같은 행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니까. 근데 j만 11, 12, 13 할 때 하나씩 늘어나는 거지. 그럼 숫자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한 칸씩 늘어나는 형태. 진우야 괜찮니? 진우야 너무 따뜻하냐? 까비. 아래 것도 할게요. A21은 i가 2, j가 1란 말이니까 2, 1 집어넣어주시면 4 더하기 1 빼기 3이라서 2. 그러면 A22는 i는 똑같고 j만 한 개 늘어난 거잖아. A23도 i는 똑같고 j가 하나 늘어난 거잖아. 일단 이게 바로 안 보이면 계산 얼마 안 걸리니까 직접 해보셔야 돼요. A22는 2 곱하기 2 더하기 2 빼기 3이니까 얼마입니까? 3. 근데 이렇게 한 칸씩, 한 개씩 이렇게 늘어나겠지. 같은 행 안에서는 앞에 있는 거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뒤에 j만 하나씩 늘어나니까. 그럼 전체 시계값도 하나씩 늘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약간 퍼즐 퀴즈 풀기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이런 문제는 근데 앞에 간단한 연산 시킬 때 조금 쉬운 문제들에서 나오는 편이고 행렬 이렇게 작성하시오라는 문제는 행렬의 꽃은 곱셈입니다. 곱셈. 덧셈 뺄셈은 사실 여러분 다들 잘 하실 거예요. 일단 넘어갈게요. 얘도 4번 행렬의 상등의 정의를 쓰시오. 여러분 상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같다라는 말입니다.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말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 말이죠. 행렬의 상등의 정의를 쓰라는 말은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부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우리가 수학에서 항상 배우는 게 뭐냐면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방정식도 같다라는 등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무수히 많은 등호를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야. 수학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같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행렬도 어떤 인미의 두 행렬이 같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요거를 이제 관심 있게 보겠다는 거죠.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두 행렬이 같으려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똑같이 생기면 돼요. 그냥 똑같이 생기면 돼요. 근데 똑같이 생기려면 행렬은 일단 적을게요. 두 행렬 A 얘는 AIJ B 얘는 BIJ 요거는 성분을 다 나열 안 하고 그냥 저렇게 편의상 적은 겁니다. 얘가 서로 같은 꼴이고 모든 i와 j에서 a, ij가 b, ij 즉 대응하는 성분이 서로 같을 때 두 행렬 A와 B는 서로 같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등이라고 부른다고요. 기호로는 우리 등식 할 때 등호 쓰죠? 얘도 똑같습니다. 행렬도 두 행렬이 같으면 A는 B 등호 써서 똑같이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일단 두 행렬 A와 B가 뭐라고 돼 있냐면 서로 같은 꼴이고 라는 조건이 붙거든요. 서로 같은 꼴이라는 말은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행렬과 이렇게 생긴 행렬은 서로 같은 꼴입니까? 아니죠. 모양이 누가 봐도 다르잖아. 이렇게 생긴 행렬과 이렇게 생긴 행렬은 서로 같은 꼴의 행렬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꼴의 행렬이라는 거는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랑 같으면 같은 꼴의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다고. 모양이 일단 똑같은 걸 확인했으면 모든 성분끼리 서로 같느냐.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B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B11, B12, B21, B22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의 행렬은 일단 꼴은 똑같죠? 꼴은 똑같은데 실제로 이 행렬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고 얘기하려면 얘끼리 같고, 근데 그럴 것 같죠? 그냥 봐도 얘끼리 같고 얘끼리 같고 얘끼리 같으면 된다. 근데 딱 보니까 그럴 것 같죠? 그랬을 것 같았죠? 여러분 처음 행렬 모양 봤을 때부터 행렬이 같다는 거는 모양이 같아야 하고 각각의 성분들이 전부 다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예제를 풀어볼게요. 5번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x, y, z, u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행렬이네요. 행렬의 등호 썼으니까 둘이 행렬 완전 똑같다는 얘기네. 모양 보니까 어때요? 똑같죠? 2 곱하기 2 행렬이죠. 그죠? 여기가 지금 조금 안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여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거 연결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y 저거. 아시겠죠? 그럼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꼴은 똑같았고, 그러면 행렬이 같으려면 뭐끼리 같아야 한다? 이 성분이랑 이 성분끼리 같아야 한다. 요 성분이랑 요 성분끼리 같아야 한다. 요 성분이랑 요 성분끼리 같아야 하고 요 성분이랑 요 성분끼리 같아야 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써보시면 이렇게. U가 좀 이상하네요. U 좀 이쁘게. 이렇게 쓴지 아시겠죠? 진우야 괜찮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에서 이런 거 보시면 아마 바로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같다는 건 당연히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지.
그러면 얘를 이제 4개를 다 구하라 했으니까 풀 건데 얘부터 푸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바로 나오니까. 여기서 y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얻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y 아는 거 가지고 구할 수 있나 봤더니 여기에서 z가 나오네. y에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면. 그럼 z는 3 나오고요. 그럼 z를 알았으니까 이제 어디다 대입해 볼까 라고 했더니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u가 나오잖아요. u는 계산해 주시면 2u 더하기 1이 오니까 2.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x는 1. 완성할 수 있겠죠? 진우야 너무 따뜻하니? 히터 꺼줄까? 할 수 있겠죠? 다 적으셨나요? 이제 여기는 연산 이제 볼 건데요. 그럼 졸리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연산은?